이번 예시는 기능건설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가이드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만들어진 완성된 화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가이드로만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능건설 웹사이트는요, 공개 문제 유형 중 F 유형에 해당하는 예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완성된 화면을 가지고 어떻게 사이트를 구성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로고와 메인 메뉴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가로형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하나씩 나타나는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미지 슬라이드는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계속해서 이미지가 변환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슬라이드에 겹쳐서 바로가기 메뉴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겹쳐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바로가기 메뉴 바로 아래에는 배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너 아래에는요,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 메뉴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탭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는 아래 공지사항 본문이, 갤러리를 눌렀을 때는 사진 본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푸터 영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단 로고가 들어가 있고 하단 메뉴 그리고 카피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F 유형도 마찬가지로 반응형 와이어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메인 로고부터 메뉴가 끝나는 영역까지는 고정된 길이이지만 가운데 지금 튀어나와 있는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 있죠? 여기는 창 크기에 따라서 실제 이 이미지 사이즈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이 늘어나면 이미지 슬라이드 또한 여기 창을 맞춰서 늘려주시면 되고, 창이 줄어들면은 메인 페이지가 고정되어 있는 이 영역까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된 화면을 보고 살펴봤는데요. 실제 문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서 가이드를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실기 시험 시간은 총 4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 제공되어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시험 시간 내에 웹페이지를 제작 후 5MB 용량이 초과하지 않게 저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웹페이지 코딩은 HTML5 기준 웹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외에 요구사항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요소들은 주제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은 와이어프레임 영역 비율, 레이아웃, 텍스트의 글자체 색상 크기 등 요소별 크기 색상 등은 과제명에 맞게 자유롭게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능건설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각종 식자재 판매를 위한 기능건설 웹사이트를 제작하고자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잠시 문제 오류가 있지만 이 회사 내용에 대한 기능건설 웹사이트를 제작한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어떤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아래 사이트 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작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 페이지를 먼저 디자인하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페이지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 jQuery 오픈소스, 이미지, 텍스트 등은 위에서 말씀드린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제공된 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HTML과 CSS의 캐릭터 셋은 UTF-8로 해주시면 되고요. 컬러 가이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은 FFFF, 흰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기본 텍스트 색은 헥사 코드로 666666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 메뉴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서브 메뉴는 각각 4개씩, 그리고 마지막 홍보센터에만 3개 구성되어 있다는 것 확인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00%의 브라우저 전체 너비에 해당하는
가로 길이를 이미지 슬라이드에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주시면 되고 실제 메인 로고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메인 메뉴가 끝나는 부분까지는 가로 길이 1340 픽셀로 가운데 정렬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정렬은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러면 A 영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영역에는 맨 첫 번째 로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고의 오른쪽으로 메인 메뉴가 4개 들어가면 되고,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바로 메인 메뉴에만 해당하는 서브 메뉴를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B 영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 길이는 브라우저의 전체 너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세로 길이는 350 픽셀, 네, A 영역은 100 픽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미지 슬라이드는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뒤에서 요구사항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지금 C 영역을 살펴보시면 바로 가기가 이미지 슬라이드에 겹쳐서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을 부분보다 길이보다 높은 위치에 이 바로 가기 메뉴의 영역을 위치시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기 메뉴 아래에는요, 배너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아래 갤러리와 공지사항 탭 메뉴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C 영역을 마친 다음에는 이 세로 길이를 보시면 임의로 지정하게, 네, 시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적절한 이 영역을 계산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풀이에서 코드를 통해서 한번 또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D 영역, 푸터 영역입니다. 하단 로고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단 메뉴, 그리고 카피라이트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푸터 영역은 120 픽셀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탭 메뉴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공지사항의 글 첫 번째를 눌렀을 때는 레이어 팝업 창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의 내용을 이제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레이어 팝업 창이 뜬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세부 지시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고는요, 헤더 폴더에 제공되어 있는 로고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로고의 크기를 변경할 때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해서 넣어 주셔야 합니다. 비율을 유지하면서는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맨 처음에 봤었던 사이트 맵, 사이트 구조도를 참고해서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 메뉴의 효과는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이라이트가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메인 메뉴로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나타나야 하고 서브 메뉴가 보이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것이 메인 메뉴 하나에 올리면 그 해당하는 메뉴에 대한 서브 메뉴만 보여야 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서브 메뉴 영역의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 메인 페이지의 컨텐츠를 고려해서 배경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 서브 메뉴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이라이트, 마우스가 벗어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메뉴 영역 자체를 벗어나면요,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사라지면 됩니다. 이번에는 B 슬라이드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된 3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작해 주시면 되고, 또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된 3개의 텍스트가 있는데 각각의 텍스트를 이미지에 적용하고, 또한 이미지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 등을 적절하게 설정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독창성이 드러나게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작업입니다. 슬라이드를 작업하지 않을 경우에, 애니메이션 작업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 처리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서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요, 이미지 슬라이드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를 이용해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천천히 사라지고 바로 이어서 다른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슬라이드는 매 3초 이내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요.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바로 자동으로 시작이 되고 반복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환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가 사라지면 다시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C 영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부분은 바로가기, 배너, 공지사항, 갤러리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바로가기는 와이어프레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미지 슬라이드를 약간 겹치게 올라가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파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배너도 마찬가지로 와이어프레임의 크기를 참고하시고 또 그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드리고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하시면 이미지와 텍스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탭 메뉴로 한 번에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공지사항 타이틀 영역과 콘텐츠 영역을 구분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타이틀은요, 공지사항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타이틀이겠고요. 마찬가지로 갤러리도 갤러리라고 써있는 부분이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컨텐츠 영역은 이제 공지사항의 제목들, 갤러리의 이미지들이 되겠습니다. 컨텐츠 부분은요, 시험자 제공 파일에서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적용하여 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의 첫 번째 컨텐츠를 클릭했을 경우 레이어 팝업 창이 나타나고 레이어 팝업 창에서 닫기를 누르면 해당 팝업 창이 닫히게 됩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참조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팝업 창의 제목과 내용도 수험자 제공 폴더에서 제공드리고 있으니 이 파일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갤러리는요,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3개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가로 방향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탭 기능을 이용해서 제작하셔야 하고 각 탭을 클릭했을 때 해당 탭으로 컨텐츠 안에 내용이 바뀌어서 보이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컨텐츠는요, HTML 코딩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미지로 삽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 영역, 푸터 영역입니다. 로고를 먼저 무채색으로 변경해서 하단 로고로 삽입하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와이어프레임에 보이는 것처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터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사용해서 카피라이트와 하단 메뉴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술적 준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페이지 코딩은 HTML 기준 웹표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시험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태그들을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SS는 별도의 파일로 제작해서 링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CSS 폴더와 CSS 파일을 별도로 만들 거고 HTML에서 연결시키는 것도 꼭 유의해서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 또한 별도 파일로 제작해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폴더랑 파일을 따로 만든다라는 거, 연결을 잘 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브라우저, 구글 크롬 같은 경우 또한 엣지나 사파리 등에도 개발 도구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콘솔 탭에서 오류가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호작용이 필요한 모든 콘텐츠에는 임시 링크를 적용하고 탭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HTML 태그를 사용해서 제작해 주시면 되고 또 이미지 같은 경우 A 태그의 경우 임시 링크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는 다양한 화면 해상도에서 일관성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따로 지정하진 않을 거고요. 웹페이지 전체 레이아웃은 테이블 태그가 아닌 CSS를 통해 레이아웃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레이아웃을 잡을 때 CSS로 설정을 할 거고요. 브라우저에서 CSS를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한 경우 컨텐츠가 세로로 나열돼야 합니다. 6번을 잘 적용한 경우에는 세로로 나타날 거고요. 타이틀 텍스트와 바디 텍스트, 메뉴 텍스트 간에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 등을 적절하게 설정하셔서 텍스트 간의 위계 질서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미지에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alt 속성이 있어야 하고요. 제작된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의 레이아웃, 구성 요소, 크기 및 위치 등은 최신 버전의 MS 웨지와 구글 크롬에서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 문제풀이를 따라서 제작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표시가 될 거고요. 시험장에 가셔서 제출하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수험자는 비번호로 된 폴더명으로 완성된 작품 파일을 저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 작업은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 두고 작업해 주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해당 폴더 안에는요, 이미지스, 스크립트, CSS 등 자료를 분류한 폴더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폴더를 분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메인 페이지는 반드시 최상위 폴더에서 index.html로 저장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험자가 제출하는 폴더에 index.html을 열었을 때 연결되거나 표시되어야 할 모든 리소스를 함께 포함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출해야만 수험자의 컴퓨터가 아닌 채점위원의 컴퓨터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결과물의 용량은 5MB가 초과하지 않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혹시나 작업하게 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NG나 JPG로 추출한 파일만 이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험자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셔야 하고 연필, 유색 필기구, 지워지는 펜 등은 채점하지 않고 0점 처리됩니다. 그리고 수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참고 자료가 컴퓨터, 하드웨어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자 제공 파일이 잘 들어가 있는지, 사용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들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중 내용에 오자나 탈자가 있는 경우에는 알아서 수정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지창공고인 수험표, 신분증, 흑색 필기도구 외에 참고자료, 외부 장치 등은 시험 중에 지참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품 소프트웨어, 폰트를 제외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감독위원회 입회하에 설치하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수험자가 컴퓨터 활용 미숙으로 인해 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시험을 중지시키고 실격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수험자 본인의 비번호, 이름을 가진 폴더, 그리고 그 안에 완성된 작품의 파일만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제출할 때 꼭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모든 작품을 감독위원, 채점위원이 검토해서 복사된 작품이 있을 때 혹시나 다른 수험자와 파일을 공유했을 때는 모두 부정행위 처리되니 유의해 주시고요.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몸을 풀며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간이나 고생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하시면서 목 한 번씩 돌리시면서 작업해 주시고요. 실격 처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도중에 기권의사를 표하는 경우, 그리고 작업 범위, 용량이나 시간을 초과하거나 요구사항과 현격히 다른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가 자바스크립트나 CSS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제작하지 않고 이미지 하나만 배치한 경우에도 실격 처리되니까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은 꼭 네, 연습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자 미숙으로 인해 비번호 폴더에 완성된 파일 작품을 저장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실격 처리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 그 안에 완성된 파일만 들어간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대로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압축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과제 기준 20% 이상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격 처리가 됩니다. 네, 말씀드린 실격 사항들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급 재료 목록에는요, 수험 자료, 수험자 제공 파일이 들어가 있는 USB 메모리가 있고 또 시험장당 한 개씩 채점위원들이 사용할 USB 메모리가 있으니 우리가 받을 이 수험 자료 USB 메모리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풀이로 함께 할게요.